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과 논의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도 오늘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어제와 조금 다릅니다. 어제 우리는 미국 증시와는 반대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였지만 국내는 여전히 상승했지만 오늘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외국인 투자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공유해드리며 다음으로는 시장 동향에 대해 예측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배운 거래 시스템이 많은 내용들을 학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과 내일을 이틀로 나누어서 어제 배운 최신 거래 방법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저희가 배웠던 내용 및 여러분들이 제기했던 일부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시다. 오늘의 시장은 우리만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제부터 하락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봉 단위 형태가 이렇습니다. 올해 내내 시장이 크게 반등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고금리 환경은 최소한 1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인 기대를 조금 일찍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의 반등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에는 하락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전쟁의 진행 상황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은 반격할 여력이 없습니다. 무장 대원들 하마스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민 대부분이 이미 항복했으며 이스라엘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면서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심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각 이해관계자 입장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구두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루된 시리아와 레바논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가 없어 당분간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독일 총리, 영국 총리 등 일부 유럽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고 지역 정세가 완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일부 언론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지상군 공격 속도를 높이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고 전반적인 전쟁의 방향을 당분간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소수의 반대자들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일시적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미국이 점차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증시의 일부 회사들이 잇따라 재무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들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시장과 다르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많은 기업들은 올해 들어서 실적 감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경제지표와 물가, 상승률 모두 비교적 높은데 상장기업만 실적이 하락한 것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미국 주식시장에 있어 더 나은 상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들 기업의 성과는 국내 주식시장과 해당 테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어젯밤 일부 연준 관료들이 연설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향후 사회 경제 상황에 따라 고금리를 더 긴 시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금리 인상 횟수는 이미 추후 12회 정도로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시장이 비교적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채권 수익률은 다시 한번 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이제 모든 사람이 현금과 단기 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채와 주식 모두 대량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또한 미국 증시 흐름으로 이어졌고 이제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국내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의 주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사실 나스닥이 하락하기 전 지난 2달 가까이 시장의 성과는 매우 부진했습니다. KS 지수는 한때 급격한 반등 후 이틀 만에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반등 고점을 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가격은 외국인 자본이 주동적으로 만든 상황이며 저희가 상승을 계속 추적하여 본인의 주식을 더 쉽게 팔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KSDAQ 지수는 당시 외국 자본의 실제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즉 KS 지수처럼 신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직접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이런 추세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도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KS 지수에서 대량으로 매수 후 코스닥 지수에서 계속 매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한국 주식 매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한국의 외국 자본과 개인 투자자 간의 게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번 하락의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시장 전체가 변동 하락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 황금시장입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시장 심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시작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반등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국내 증시뿐 아니라 전세계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올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아시아, 유럽, 심지어 인도 주식시장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시장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2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였고, 현재 시점에서 단기 차트의 막바지에 들어서서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매도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평소처럼 받아주지 않아 시장이 급락했으나 큰 외자, 순유출은 보이지 않았고, 오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소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는 시장 심리가 집중적으로 발현되었다는 징후이자 향후 반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신저점을 기록했지만 다시 이 위치 상방으로 반등할 것입니다. 물론 당초 예상했던 880목표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안정되고 반등해 결국에는 저희의 목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최고점에 지속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 중기적인 추세는 변동성이 큰 하락 추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더 이상 상승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도 더 이상 상승장이 아니고 또한 하락장 진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흐름이 미국 증시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단계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몇 주 동안 시장이 점차 반등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부를 방어주로 전환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공식적으로 반등하기 전에 지금 서둘러서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두 지수의 경우 연일 순매도를 하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참을 수 없는지 오후부터 일부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분위기가 침체되어 해외 자본이나 기관을 직접적으로 받아줄 수 없는데, 이는 과거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며 지난 화요일 시장에서도 반영된 특징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향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모든 사람들이 매도를 한 시점에 정서적으로 과민 반응 단계가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증시는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상승장에서의 상승이 아니라 하락장에서의 반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등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후회하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서 주식을 다시 매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하는 시점에 오늘 테마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운회사 종목만 상승했는데 종목수를 보면 전 업종이 하락한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승과 하락에는 차이가 있는데 몇 가지 종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32,830의 경우 최근 주봉과 월봉 비교적 양호해 한동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보통 올해 가장 주목받는 테마가 모두 상승할 때 상승하지 않지만 오히려 지금은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대형주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고 배당금도 상대적으로 큰 전통업계에 속합니다. 이러한 방어주는 상승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회사의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아무도 매수하지 않아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모두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러한 주식은 배당금이 많고 주가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주식을 대신 사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상승도 하락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지난 반년간 월봉 추세는 이동평균선 하방에서 이동평균선 상방으로 상승하는 추세형 반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의 관점에서 볼 때 정서적 주기가 없고 장기적인 성장 방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으나 실적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본가치 측면에서 보면 주가 순자산 비율은 이미 0.3배, 주가 수익률은 7.7배로 전반적으로 비교적 건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특징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하지만 속도는 그리 빠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배당금의 주가 상승을 더한 전체적인 수익률 관점에서 볼 때 연간 1020%의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목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방어주의자 하락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저희는 이런 종목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상승장에서 저희는 다양한 성장주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하락장에서의 방어적 전략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방어수단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보험형 보험업 종목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였던 클리오입니다. 메디컬 뷰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얼마 전 아시아 메디컬 뷰티 산업이 급부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의 특징은 전반적인 증시가 현 수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정고점 부근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시장 가격은 1만 3만 구간에 머물렀고 가장 눈에 띄는 저항선은 28,500포인트 포지션입니다. 이 위치가 무너지면 일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여지가 비교적 크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서 추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기는 하지만 결국 전반적인 환경은 상승장이므로 시장이 상승하여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제 거래 원칙에 따르면 지금 매수한다고 하면 주봉 최저점 약 25, 200포인트 하방에서 손절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주 안에 시장이 상승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두를 위해 이 종목에 주목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8월에 매입한 주식입니다. 시장이 저항선 근처에 도달했기 때문에 9월 말에 매도했고 매도한 지 이틀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실제로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상승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 형태로 나오면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환경이 조금 협조해 주신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주가는 변동폭이 크며 초기의 중요한 저점은 3만, 9만 2천, 11만이며 최근 저점은 현재 13만 부근입니다. 시장은 이제 이러한 지점에 의해 형성된 추세 상방은 조정되고 있습니다. 로봇 테마 종목으로 우리는 그 기본 사항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제 비서에게 종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매번 매우 빠르게 상승한 다음 상대적으로 긴 하락세를 보이고 다음 상승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시가 낮을 때 매수하면 바로 상승하지 않으며 하락은 비교적 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보유할 때 매우 불안감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 시장이 갑자기 급등하여 짧은 시간 내에 모든 하락세를 회복하고 신고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장 상황을 과거에도 여러 번 보아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할 때 실제로 매우 힘들어하는데 저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결국 이렇게 오르는구나. 지금 불안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 며칠만 먹을 수 있고 이전 날들은 온통 고통의 연속이 될 테니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이미 이러한 시장 상황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소 악재를 가져올 수 있지만 미국 증시 하락 과정에서 반등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가는 이미 절반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미리 매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바로 최대한 빨리 모든 분들께 공지해드리므로 보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수한 종목은 농심 4370입니다. 원래는 새로운 역사적 고점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전반적인 환경의 제약을 받아 하락한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냈지만 지금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현재 약간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실적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아직 3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예정 시기는 11월까지로 시장의 기대는 매우 좋습니다. 본 주식은 소비재 테마이며 기술 업종과 달리 경제 구조나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계 경제가 좋건 나쁘건 간에 사람들은 계속 먹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 시장의 추정 주가 수익률은 14배, 주가 순익 비율은 1배로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실제 상승 후에는 기본 가치에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 주당 순이익이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성장률은 여전히 매우 안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주가의 초기 상승은 시장 심리 상승 때문이 아니라 실적 성장 때문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설사 하락한다고 해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한 성장 공간은 매우 큽니다. 다른 종목대에서도 매일 팔로우 할 테니 저희 채팅방의 공유 내용과 팁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각 종목은 실제로 거래 시스템의 내용에 따라 선택됩니다. 거래 시스템과 관련하여 최근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드렸으며 매일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새로운 기술 형식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기술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배운 삼각형의 변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주식의 경우 어제 배운 주식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주가가 상향 돌파하거나 안정적으로 이동평균선 상방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장이 이동평균선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세 번째 단계는 조정 후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입니다. SK가스 18,670의 주간 추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적어도 두 개의 양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동평균선에 안정적으로 위치하여 상승 추세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이 이익을 취하거나 현금화하려는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펀더멘털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오르면 이 경우 매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매수 후 스톱로스를 캔들 저점 아래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보유 관찰 기간으로 보통 12개의 캔들을 설정합니다. 시장 라인이 양봉으로 마감된 것을 확인 후 다시 조정 기간 후 계속 상승하는 과정을 겪고 저희는 포지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주기는 일반적으로 주봉 혹은 월봉 단위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형태를 여러 곳에서 본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많은 주식을 제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좀 더 구체적인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사실 앞서 배운 주식 선정 전략에 기초한 것인데 오늘은 두 가지 사항을 복습한 후 매수 신호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배운 내용이 이 도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의 시그널을 통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가 추세는 상승 추세가 요구되나 큰 폭의 상승은 없어야 하며 변동에서 일방적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더욱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차트에서 왼쪽의 시그널 형태는 비교적 우리의 요구사항에 더 부합하지만 오른쪽의 시그널은 우리의 요구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의 실적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점에서 볼 때 시장 흐름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시장 가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시가총액 규모가 너무 작은 기업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기업은 적은 자금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금 매수 신호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음봉이 형성되어 승률이 매우 낮습니다. 넷째는 자금 흐름인데 기관과 외국 자본 모두 순매수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기타 관련 펀더멘털을 좀 더 분석하여 심각한 악재나 장애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처음 매수할 때는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으며 1000만원을 매수할 것으로 예상하면 보통 절반, 즉 500만원을 시작 포지션으로 매수합니다. 때로는 이 신호가 나타난 후 캔들 라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장중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을 때 이미 큰 상승이 있을 것이고 너무 늦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형태를 세분화하면 내부 구조가 상승 삼각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각형이 완전히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돌파구를 모색할 때 매수해야 합니다. 추가 매수 모델로 처음 매수를 하고 나면 조금은 진정이 되고 반나절이나 며칠이 지나고 다시 살펴보고 시장이 아직 비교적 건전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남은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손절매 지점과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않으며 손절매 지점은 일반적으로 캔들선의 최저점 아래에 설정됩니다. 보통 보유기간은 1에서 2주로 설정됩니다. 월 단위로 매수하는 경우 보유 관찰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교적 완전한 주기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매수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시장이 명백히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면 포지션을 줄입니다. 포지션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제 배운 내용에 따르면 14일 먼저 매도합니다. 그럼 진정하고 잠시 후 14일 매도하세요. 그런 다음 향후 거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의 사고 파는 것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며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몇몇 분들이 주식 가격 공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현재 순자산과 수익성을 통해 회사의 기본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가 높지 않은 경우 회사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1이면 회사의 기본 가치와 동등한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보통 0.3배 정도가 될 수도 있는 PBR이 기업의 기초가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 기초가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1분기부터 2년까지 회사의 성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 12년 안에 회사의 실적을 토대로 주가가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의 경우 미래 성과에서 추정되는 주가는 일반적으로 기본 가치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추가 부분을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로 간주합니다. 주가 기초가치 장기성장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미래 장기성장 예측에 대해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자금이 더 많거나 부족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주가의 순환 변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러한 순환적인 자본 유입과 유출 시장 심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상승기, 하락기, 균형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주가 기초가치 장기성장 심리주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주가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승기는 대다수가 심리적인 상승기이며 종종 감정 상승기에 주가가 비합리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빠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불황기에는 최대한 빨리 시장을 떠나 균형기에서 상승기까지 다음 과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해야 완전한 가격대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다양한 거래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일어날 몇 가지 기본 데이터와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 연준 부의장 연설, 미국 주택 판매 데이터가 오늘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발표됩니다. 이른 아침에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앞두고 있는데 이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하며 향후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방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번에도 문구 상에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미국은 12월이나 내년 2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고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악재로 쏠린 긴축통화 환경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유한 내용들입니다. 매일 밤 공부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제 비서에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매일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 밤의 데이터 이벤트와 미국 주식 흐름에 대한 분석과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내일 봐요.